제10장 6절 심리극의 근거 기반. 심리극 치료 접근법에 대한 증거 기반은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키비와 페니거샬은 최근 심리극의 증거 기반에 대한 체계적 리뷰에서 지난 10년간의 심리극 중재 연구는 유망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심리극이 심리치료 접근법으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더 엄격하고 높은 품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설은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가 심리극 치료에 가장 잘 검증된 분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키퍼와 리치의 메타 분석은 심리극 심리치료 집단이 일반적인 집단 심리치료에서 흔히 보고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전체 효과 크기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심리극의 초기 효과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몇몇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롤린슨의 문헌 리뷰에서는 심리극 사용을 지지하는 연구 증거가 일부 존재하며 이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개발하고 행동의 일부 요소를 변화시키며 공감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켈러먼의 심리극 증거 기반에 대한 리뷰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심리극이 적응, 반사회적 및 관련 장애에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치료적 접근법에 대한 매우 유효한 대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감독 및 교육 환경에서 사회 측정학과 심리극의 효과를 탐구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 증가가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심리치료 맥락에서 심리극의 치료 접근법에 대한 현재 증거 기반은 우울증, 불안 및 공황장애, PTSD 및 트라우마 관련 장애, 그리고 조현병, 조현형 및 망상성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리극은 정서적 또는 심리적 안정성 향상, 대인관계 개선, 갈등 해결 능력 향상, 자존감 증진, 공감과 자기인식 증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군과 관련하여 심리극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 민족, 사회 집단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 중 많은 부분은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감자와 다양한 의학적 상태를 겪는 성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스모코우스키와 바칼라오는 라틴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동 기반 중재 프로그램과 대화 기반 지원 집단 간의 효과 차이가 유의미하며 불안, 우울, 대인 갈등 감소 측면에서 체험적 집단이 더 효과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중독 분야에서 여러 연구들은 심리극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공격성을 줄이며 재발 예방에 효과적임을 지적했습니다. 테스토니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교도소 내 중독 치료에서 심리극이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감정에 접근하고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 불안 및 트라우마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아코무치와 마킷은 이번 중독 치료 환경에서 PTSD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중심 심리극의 효과성을 지지했습니다. 중독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극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키퍼와 리치는 특정 심리극 중재의 효과를 비교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들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역할극 중재는 거의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역할 전환과 더블 기법은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심리극 실천에서 사용되는 여러 중재 효과를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심리극이 증거 기반 실천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유럽 심리치료협회와 같은 다른 정부나 보험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았습니다.
심리극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제이콥 모레노가 이민을 떠난 미국에서 심리치료 접근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리극 연구의 생산 및 평가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증거 기반 실천 운동은 유럽의 심리극 전문가들이 심리극을 증거 기반 실천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을 이끌었지만 미국에서는 심리극이 증거 기반 실천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키와 페니거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심리극 연구의 39%는 터키에서, 13%는 이탈리아에서, 10%는 이스라엘에서, 10%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심리극 관련 연구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2008년에 단 한 건의 연구가 출판된 것에 비해 2017년에는 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커크에 따르면 양적 연구에서 심리극 전문가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심리극의 철학과 신조와 대립되는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의 우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리극 문헌은 주로 이론적, 철학적, 실천지향적인 출판물로 구성되었고 많은 경우 내담자 경험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측정보다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심리극 연구자들은 심리극의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잘 맞는 이상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 연구를 제안합니다. 디마와 부쿠다는 심리극의 과정지향적 특성이 질적 연구 방법의 과정지향적 특성과 잘 맞는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적 심리극 연구가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분야는 보다 깊은 해석적 질적 연구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 이 직업의 가치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면에서 사회복지와 심리극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며 과정을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모두 질적 연구 방법론에 적합한 특성들입니다. 제10장 6절 1번 심리극 연구의 한계. 많은 연구자들이 향후 심리극 연구는 보다 높은 품질과 과학적 엄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켈러먼은 심리극 전문가들이 효과를 주장할 때 전통적으로 실험적 연구 데이터보다는 임상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심리극 문헌은 대부분 기술적 연구를 포함하며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심리극 연구를 수행하는데 몇 가지 내재된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극은 과정지향적이며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심리극 세션에는 역할극, 역할전환, 더블링, 미러링 등 다양한 임상 기법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되고 때론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심리극 접근법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증거 기반 검토를 위한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비키와 페니거샬은 대부분의 심리극 교육이 연구 중심의 대학이 아닌 임상응용에 중점을 둔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학계와의 단절로 인해 심리극 전문가들이 학술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지원 및 자금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심리극 전문가들은 연구보다는 실천에 더 관심이 많고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뷰캐넌과 테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170명의 공인된 심리극 전문가 중 87%가 혁신적, 87%가 직관적, 72%가 감정 중심, 65%가 외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혁신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 중심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유형은 본질적으로 감각적이고 사고중심적이며 보수적인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1957년 심리극 집단심리치료 연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모레노는 예술 분야의 창작자와 분석가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어떠한 방법에 관한 체계적 분석이나 이론적 출판물보다는 그 방법을 직접 시연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즉 존재론적 검증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심리 치료 실천의 전문 기술과 과학적 분석 기술의 결합은 드뭅니다. 실제 세션에서 일어나는 집단 경험을 글로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존재론적 검증과 과학적 검증을 구별하는 의미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 교육 부족, 대학 자원 접근성 부족,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극 전문가들의 성격 유형이 심리극 연구 부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큐와 페니거샬은 심리극 자격증과 연구 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없이 심리극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 미국 사회 측정 심리극 및 집단 심리치료 시험위원회가 400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지만 이는 다른 치료 방식에서 인증받은 전문가 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미국의 여러 CBT 인증위원회는 수천 명의 CBT 치료사를 인증했고 CBT에 대한 1000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가 출판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비해 소수의 심리극 전문가 숫자는 심리극 연구 수행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트레드웰은 CBT 내용과 심리극 과정을 결합한 인지체험 집단 치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제10장 7절 연구자로서 모레노가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초기 경력을 간단히 검토하면 그가 다양한 역할에서 연구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시절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클리닉에서 연구조수로 일했으며 자서전에서 그는 무력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에 항상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의학 학위를 마친 후 그는 연구 초점을 극장으로 돌려 자발성 극장에서 배우들 간의 시간 공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뉴욕주 복지부의 사회연구 디렉터로 임명되어 싱싱교도소와 뉴욕주 여자훈련학교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싱싱교도소 연구 발표는 집단 심리치료에 관한 첫 번째 책을 탄생시켰으며 뉴욕 여자훈련학교에서의 연구는 그의 사회 측정학 방법과 그의 저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레노의 저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의 출판 이후 사회 측정학과 심리극은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0년까지 다른 학자들도 사회 측정학과 심리극의 연구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사회 측정학의 연구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 측정 테스트와 재테스트는 심리적 네트워크, 사회적 원자, 고립자, 그리고 집단 내 리더십 구조에 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심리극은 사회 원자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레노는 사회학 연구에서 집단 간 관계,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사회 측정학의 기여를 강조했고 1950년 보가타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심리극과 사회극의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모레노는 사회 측정학을 인간관계 이론이자 사회과학을 위한 핵심 연구 기술로 제시했습니다.
1990년대 증거 기반 실천의 재등장과 새로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 측정학의 연구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사회 측정 도구가 교육, 상담, 심리학, 사회학, 사회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구 도구로 통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레노는 심리학, 생물학, 의학 연구에 사용된 기존 방법론이 인간 집단 연구에는 불충분하며 과학 실험실은 대인관계를 적절히 연구하기 위한 실제 조건을 재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연구 도구로 극장을 제안했습니다. 극장은 현실과 떨어진 환경에서 인간 사회의 문제를 축소하여 연기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과학 연구의 문제를 완화하는 연구 방법으로 사회 측정학을 제안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두 가지 방법만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현실과 접촉을 유지하지만 과학적 데이터 분석이 미흡한 임상 방법과 지나치게 과학적이지만 비생산적인 실험실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제3에 대한, 즉 비인간적인 실험실과 지나치게 인간적이며 마술적인 의료실, 그 중간에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험 방법의 사회 측정학적 수정입니다. 모레노는 사회 측정과 심리극을 활용한 그의 새로운 연구 이론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연구 대상의 지위를 바꾸어 연구 대상자들을 연구 파트너이자 사회조사자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사회조사자의 지위를 바꾸어 사회조사자를 연구 대상이자 참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레노의 연구 철학은 그의 집단 심리치료 접근법과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들을 진행자와 동일한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모레노의 연구에 대한 글은 참여행동 연구 방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 방법은 연구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참가자를 공동연구자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참여행동 연구 역사에 관한 출판물은 1940년대 커트 루인이 이를 개발한 것으로 보지만, 일부는 루인이 1934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책에 있는 모레노의 사회 측정학 연구와 1935년 뉴욕에서의 여러 만남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모레노가 과학적 엄격성이 부족하고 학문적 규범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지만, 그린우드는 더 세이지 핸드북 오브 액션 리서치에서 잊혀진 모레노의 공헌을 종종 인정하면서 그는 과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회과학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노는 연구에 관해서 주로 사회 측정학과 심리극을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했지만, 이 방법들의 심리치유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경험적 임상실천 운동의 영향을 받았더라면 자신의 방법을 심리치료에서 효과적으로 연구하는데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가 심리극을 단순한 심리치료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사회복지가 정신분석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심리극이 사회복지 분야에 자리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신 사회복지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는 행동치료와 이후 인지행동치료로 전환하여 전문화를 추구했습니다. 1930년대 사회복지가 정신분석 이론을 받아들여 전문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처럼 1960년대 전문화 노력은 사회복지와 심리극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증거기반 실천 운동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심리극의 인기는 동시에 감소하고 쇠퇴했습니다. 제10장
8절 결론. 증거 기반 실천 운동은 실천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분야를 향상시키고 사회를 유해한 실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등장했습니다. 증거 기반 실천은 사회복지와 심리극, 실천가들이 자신들의 접근 방법 효과를 성찰하고 증가하는 연구 문헌이 실천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고려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은 증거 기반 실천과 인지행동 치료를 채택하게 했지만 이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인지행동 치료의 확산은 심리극과 사회 측정학을 더욱 주변화시켰으며 미국 내에서 증거 기반 실천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와 심리극은 질적 연구 방법의 상호보완적인 특성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이콥 모레노의 초기 경력은 연구 중심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방법을 연구 과정으로 사용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효과를 연구하는 데는 관심 없었습니다. 존재론적 검증이 과학적 검증보다 우월하다는 그의 입장은 후대의 심리극 전문가들에게 계승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에서 양적 심리극 연구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리극의 과학적 타당성을 강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품질의 연구 설계를 통한 추가적인 심리극 연구가 필요합니다.